아직까지는 우리 금산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 금산의 이 위치 하나만으로도 그만큼 호남 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누가 지켜줬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금산, 호남평야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킨 권율 장군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권율 장군요. 자, 이제 PPT로 들어가서 지도를 보게 될 거예요. 네. 보게 되면 대둔산 숲송 웰빙국에서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저희가 대둔산. 네, 그리고 지금 도로가 뚫려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산이었어요, 다. 지금은 일부 도로를 뚫었지만 예전에는 이 산길을 그냥 걸어가야 됐고 평면이어서 안 보이지만 조금 있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험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상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일시적 예상 교전 지역이에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네요, 이거. 예, 지금 이게 실감이 나려면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해요. 자, 이것이 여름날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숲 너무 우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지금 우거진 숲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이게 하려면 겨울에 찍어야 됩니다. 혹시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 겨울의 사진을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러셨구나. 저게 그럼 이중 계곡이란 얘기죠? 근데 실제로 모습은 이게 겨울이었어요? 네, 겨울에 보시게 되면 저 밑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렇죠. 잘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겨울에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거고 짚라인을 타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꼭 타고 싶네요, 짚라인. 네, 아주 스릴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죽여주는 하긴 우리 대둔산이 험난하다는 거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이 그 대둔산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이 위기대첩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길에서.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권율 장군은 왜 이곳을 전장으로 삼았는가?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곳을 전장으로 삼았어요? 예, 여기서 권율 장군이 했던 얼마나 이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힘드셨구나. 저 많이 힘들었겠네요. 예, 권율 장군이 우선 싸웠던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일본 예. 최고의 명장 오바야카와 다카카게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런 대단한 장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오바야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고바야카와라는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일본 사람들 이름도 복잡하고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도 참 복잡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장수가 있었다라고 외우면 되는데 일본 전국시대사에서 최고로 가장 똑똑한 장수였다고만 알아주세요. 예. 근데 그분이 금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사람이 직접 금산으로 갔다는 거는 금산에 막중한 임무가 있었다는 거고 금산을 침공해서 전라도를 점령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 우리가 바로 금산을 사수하고 호남을 사수하고 이 조선을 사수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대되네요. 우리 금산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 근데 문제는 권율이 가진 장사가 오합지졸 1,500명이나 돼 있는데 1,500명? 네. 1,500명일 때 오바야카는요? 오바야카와는 전쟁 경험이 많았던 병사 10,000명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10,000명 대 1,500명. 선생님, 오합지졸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오합지졸?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합지졸? 네. 그래서 오는 까마귀 오고 까마귀 오. 오합은 까마귀 떼라고 보시면 돼요. 까마귀 떼. 까마귀 떼가 뭐 싸워봤자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바로 조금만 놀래켜도 바로 흩어지는 그런 병사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만약에 총 쏠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실전에서 정말 전쟁에서 총을 쏘려고 하면 그때 사람 죽이는 게 무서워서 명령불복종이란 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경우도 많대요. 실제로는.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경험이고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사들이 이것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때 살아남게 되면 반대로 그때 경험치를 가지고 엄청 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군인은 그럼 오합지돌 1,500명, 오바야카는 10,000명, 정예부대. 그렇죠. 정면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군인들과 정예부대라면 정말 편으로 단련된 부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우리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권율 장군은 이것 때문에 뭐를 엄청 싸맸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권율 장군 짱입니다요. 어떻게 이기나? 권율 장군의 행적을 찾아볼까요? 권율은 이렇게 싸웠어요. 우선 높은 곳에서 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목책, 쉽게 말해 나무로 된 울타리예요. 실제로는 울타리. 이것보다는 좀 더 넘어가기 어려운 형태로 목책을 쌓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름새라고 해요. 오, 저 마름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닥에 압정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본군들이 밟지 못해 지나가지 못하게 한 효과를 한 게 이런 마름새라고 보면 돼요. 마름새 바닥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직접 팔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겁나서 못 싸우니까 최대한 멀리 있을 때, 멀리서. 내가 높은 곳에서 적이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쏴서 죽일 수 있는 화살 많이 준비했고, 화살도 화살이지만 활도 사실은 귀한 무기였어요. 가장 편리하고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역시 돌이죠.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활 잘 쏘잖아요. 우리 양궁대 나오면 1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활 잘 쐈다는 얘기겠다, 그렇죠? 근데 활이라는 게요. 저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팔 힘이 많이 들고 조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훈련 받지 못한 병사들은 활 제대로 못 쐈을 거예요. 그리고 활이라는 게 엄청 비싼 무기였어요. 비쌌어요. 조합하는 것도 힘들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즘 총도 싼 편은 아닌데 옛날에 그 활 만드는 거 훨씬 비싸고 어려웠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총은 없었어요? 그때는 조선에 비격진천nen이 조그만 총통 같은 무기는 있었지만 근데 그런 무기는 조총과는 달랐고 그리고 그런 무기는 비쌌고 다시 오합지도에 1,500명이 그런 무기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렇지만 없었기 때문에 권율은 정말 힘들게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깃발로 많이 꽂아서 마치 군대가 많은 것처럼? 그렇죠. 많아 보이게. 그리고 위장술을 썼다는 얘기죠? 연기를 피워서 일적으로 보이지 못하게, 정찰 못하게. 여러분 게임할 때도 정찰이 참 중요하죠? 배틀그라운드에서 사플 못하면 그냥 자기가 맞아 죽듯이 사플로 빨리 분석해가지고 전장 빨리 체크해서 저걸 먼저 쏴 죽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배그하면서 알 거예요. 진짜 정말 기대가 너무 힘드네요. 무섭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힘든 전쟁을 이겨내야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봐요. 어떻게 이기나 보고 싶어요. 권율 장군. 그림 보세요. 이렇게 목책 쌓아놓고 병사들이 줄 지어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쪽에는 돌과 화살을 맹렬하게 쏘는 그 병사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본군이 이렇게 뚫리는 순간 자기들 죽는 건 아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죽이려고 정말 악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병사들은 아까 경사 보셨죠? 높은 곳, 낮은 곳에서 급경사로 올라가느라 일단 올라가는 동안 지치고 특히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방에 날아오는 돌과 활 그리고 목책을 세우고 이것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올라가자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걸 화살과 돌을 뚫고 올라갔던 거죠. 일본군도 힘들었겠다, 그쵸? 그렇죠. 원래 전쟁은요 이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이겨도 자기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일본군 병사도 고생이었을 거예요. 권율 장군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 앞에 황진 장군도 있어요. 황진 장군은 지금 활 들고 있죠? 활? 황진 장군은 권율 장군이 사령관이었다고 하면 황진 장군은 선봉장으로서 최정의 공격수라고 보면 돼요. 특히 활을 굉장히 잘 쐈다고 해요. 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은 근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활을 연속으로 수십 발 이렇게 쏘면서 일본군들이 거의 겁에 질려서 황진 장군 쪽으로는 가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권율 장군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정말 유명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황진 장군이라는 분은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치대첩에는 황진 장군의 활약이 더 뛰어나다는 거. 저도 금산박물관 가서 우리 5대 전투 있었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산에 이런 훌륭한 전쟁이 있었고 이런 역사 있었는데 더 알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해요. 예. 그래서 문제는 자 회장 선생님 네. 만약에 일본군 입장에서였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든 없애서 좀 상황이 좀 편하게 가고 있어요. 누가 가장 거슬릴까요? 앞에 있는 황진 장군하고 황진 장군이 제일 거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황진 장군 상대로 황진 장군이 지금 아래쪽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거 있어요. 실제로 화살 쏘다가 자기 다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 황진 장군은 또 아마 몰랐을 거예요. 활 쏘다가 어라 맞았네 하고서 그리고 맞았다고 해도 악을 쓰면서 나무 기둥에다가 그 자신의 몸을 숨겨서 그 사격을 버텨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황진 장군으로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으니 일본군 저격수가 갑자기 나타나 헤드샷을 쏩니다. 이때 선봉장이잖아요. 선봉장은 겁에 질린 그 병사들도 이 사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고서 싸우게 하는 그 병사예요. 내가 앞장서서 싸우니까. 그런데 황진 장군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죽었나 싶을 정도로 당시 병사들도 놀랐을 텐데 놀랬겠다, 그쵸? 이때 병사들 놀래서 해외 전방의 병사들이 놀라서 뒤쪽을 후퇴했다고 해요. 도망갔겠네요. 이때 일본군이 갑자기 돌격대가 나타나서 돌격하면서 이제 진영을 뚫으려고 했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이때 큰일이네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선군이 망하고 네. 그 완전 일본 손에 떨어진 이 순간 권율은 결단을 내립니다. 칼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때 돌격을 해서 서로 맞싸워서 막아낸 거예요. 이때 일본군이 지칩니다. 지치면 어떻게 하죠? 힘들죠. 도망가죠. 네, 그렇죠. 무서워서. 이때 사기가 떨어진 일본군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권율 장군의 결단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때 정말로 권율조차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정도였으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 없었죠. 네. 없었겠네요. 그런데 권율은 여기서 한 가지 위인이 대단한 이유는 예측을 잘해요. 한 수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일본군을 예상하고 기병을 숨겨준다. 예. 태강로에다가 예. 그리고 이 기병들이 이 일본군을 상대로 이겨요? 그렇죠. 다 쓸어 보이죠. 이 당시 사기가 무너져 있는 그 일본군 상대로 기병까지 쳐들었다고 하면 그때 인간의 정신은 확 무너집니다. 정말 무서웠겠다, 그쵸? 그렇죠.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게 기병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권율 장군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권율 장군이 금산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나라도 우리나라 어떻게 지켰는지 바로 이렇게 해서 권율이 빛나는 승리 이치대첩이에요. 이치대첩. 그런데 이 이치대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몰라요. 맞아요. 자, 3대 대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3대 대첩? 저 알아요. 3대 대첩은요. 일단 한산도 대첩. 분신의 한산도 대첩. 또 분시민의 진주 대첩. 예, 진주 분이신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 대첩은 잘 알아요.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원래 3대첩은 이렇게 3개인데 권율 장군님이 이 사이가 오성과 한음할 때 오성이에요. 네. 오성 그 사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행주 대첩에서 이긴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하고 기억에 남는 전투는 이치대첩이었노라고. 이치대첩이 금산이었고 그러니까 그 승리가 이 전라도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됐고 그래서 권율의
권율 장군의 머릿속에는 이치대첩이 더 큰 승리로 보였나 봐요. 그럼 우리가 3대첩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일본인들도 이치대첩은 인정을 한대요. 정말 중요한 장수네요, 우리 군사님. 또 권율 장군도 그런 기력이 뛰어나셨고요. 그리고 황진 장군, 또 그것에도 나오지도 않는 이 장군, 어쩌면 저렇게 몸을 날려서 아니면 그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나무 목뒤 뒤에 숨어서 예. 칼을 정말 잘 쐈대요. 적군이 칼이 조금 더 조총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조총이 날아올 때는 자기 몸을 목뒤 뒤에 숨기고, 그리고 조총은 10초, 20초, 30초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활을 계속 날려서 한꺼번에 옆에서 활을 조달해주는 옆에 있는 부하가 3명 정도 있었대요. 그만큼 활을 잘 쐈대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근력이 대단하지 않으면 사람의 근육이 쉽게 지쳐요. 보통은 지치진 않지만 이 사격할 때, 그 장전할 때 아무리 장전 잘도 1분에 3발밖에 못 쏴요. 그것도 한 발씩 한 발씩. 그럼 20초씩 한 번이죠. 잘 쏴야 그거고 보통은 1분에 2발 쏘는데 다른 그러니까 장전은 쉽기 때문에 위력만 되면 언제든지 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일본군을 공격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진짜 황진 장군 짱입니다, 여기서. 아,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바로 호남 평화를 지킨 거죠. 호남 평화를 지켰고, 호남은 군량미 외에도 우리나라 군량미 외에도 의병이 직접 그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그 다른 지역을 구원하기도 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김숙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행주대첩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때 이치대첩을 기점으로 우리 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지고 우리가 조선을 일본군 상대로 강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맞아요. 그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졌죠. 계속 이기는 전투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서만 이순신 장군만 바다에서 잘 책정같이 지키는데, 그러면 육지에서도 이런 전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이치를 기발점으로 해서 웅치 전투가 이겨서 우리가 전라도도 지켰고 거꾸로 의병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임진왜란이 승리를 이끄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단하다, 멋지다, 그렇죠? 우리 금산에서 사는 우리도 그러면 멋진 거죠? 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킨 금산 우리 멋지게 잘 갖고 오도록 해요. 네. 오늘 진짜 우리 금산이 대단하다는 걸 또다시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나고 대면할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또 이어가요. 예, 다음엔 임진왜란의 700의 총을 포함해서 우리 금산의 다른 전투도 마치게 될 거예요. 700의 총? 예. 재밌겠네요. 재밌겠습니다. 기대돼요. 예,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또 임진왜란의 역사를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잘 있도록 해요. 네. 안녕.